육신에서 의심을 갖다 따져봤을 때 육신에서는 최고의 의심은 편관이에요. 편인이고 두 글자가. 근데 편인이 첫째고요. 편관이 둘째라고 얘기하는데 편인을 첫째라고 보통 하는 사람들은 편인은 자기 생각 속에서의 의심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믿어버리면 전체를 또 다 믿어버려요. 편인은 상대방을 갖다가 어느 순간까지만 의심해요. 또 한 번 믿어버리면 몽땅 다 믿어요. 그게 편인의 의심이에요. 그래서 편인의 의심은 그 의심을 갖다가 조금만 걷어내면 완벽하게 믿는다. 이런 의심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의심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는 편관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사고라고 하는 개념이 편관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고 해도 건네주면 이거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벌써 의심해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간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때 내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식신원령이라고 하고 식신격은 있잖아요. 매사 긍정적이에요. 식신격은 매사 긍정 속에서 뭔가 하다 보면 아닌 것도 있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간다. 첫 출발이 긍정에서 나중에는 부정될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다 생각을 하시라고. 편관격은 부정 속에서 긍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아닌데 하면서 가다 보면 좋은 거가 있으면 긍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뭐가 안 돼, 이건 뭐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일단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요. 편관은. 근데 해보니까 최악은 안 되죠. 사람은 편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측 가능한 최악의 경우를 설정시키려고 해요. 그런 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를 이미 설정했죠.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 이상으로 가겠죠. 그게 편관에 대한 사고방식이죠. 식신이라는 것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약간 밑으로 가요. 네. 그래서 내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간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장밋빛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질문하는 게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편관격은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고. 저 사람 괜찮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떨까를 끝없이 최악의 경우로 설정시킨다고. 긍정적으로 설정시키지 않아요. 우리 형 선생님한테도 가끔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듣는 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는 그런 설정 속에 있어요. 예. 근데 식신원령의 편관이 있는데 식신원령의 편관이 있으면 식신도 해야 되고 편관도 해야잖아요. 두 가지 다 해요. 근데 사고방식은 편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예. 식신원령도 있고 편관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 목생화적인 기질이 있으면 어떤 거냐고 그러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목생화, 희망을 갖고서 항상 있는데 희망 속에서 인간관계적인 데에서는 조금 인색한 좀 최악의 경우에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튼 그렇게까지만 좀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육신 중에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편관이라고 하는 자체 이런 거 신약한 것 자체는 신약한 편관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한테는 두려움으로 와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편관보다 신약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다 오고 공포로 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 조바심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행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생각 속에서 내 사고 속에서 항상 조바심을 갖다 하고 최악의 경우를 갖다 자기가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어떤 그런 기질로서의 어떤 조바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라고.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편관은.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양보되어지고 자꾸만 자기 스스로 그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설정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물러섬이라는 뜻이에요. 예. 편관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칼자루를 갖다가 줄 거냐, 내가 칼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줄 거냐 하는데 편관격으로 신약하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칼자루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편관이 신왕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리더십으로 나타나요.
생각을 갖다가 까짓 거 아니면 말지 하고서 밀어붙이는 성질로 나타나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밀어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모할 정도로 다 밀어붙이는 성질이 비겁태와 근태과 편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무모한 걸 갖다 밀어붙였으니까 사람들한테 봤을 땐 도움과 협조를 갖다 많이 얻어요. 근데 신약한 편관 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이렇게 계속 말을 갖다가 하는 거지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로다가는 승벽 기질로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감정을 갖다 긁는 문제로 나타나죠. 자기 해명을 계속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 편관도 편관 고유한 글자대에서 이렇게 해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편관에 예를 들어서 정인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말이 많아요. 편관으로 신약했을 때 정인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조금은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잘 극복했다는 미화적인 관점에서의 얘기를 해요. 편관의 정인은. 편관의 편인으로다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처지를 미화시킨 게 아니라 이러고도 살아라고 해서 동정적인 요소로 다 얘기해요. 편관을 갖다 살필 때는 항상 재생살이 됐는지 편관만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재생살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처지에 대한 형방을 갖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성질은 같지 않아요. 또 재생살로 신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살 자체가 이렇게 고살된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해요. 재생살된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 자체를 갖다 얘기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이 왕한 사람도 그냥 무죄에 가까운 사람이 더 오히려 말이 많죠. 선생님들은 외로움이라는 글자는 수왕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수왕한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상대가 보기에 외로운 거예요. 수왕한 사람들은 상대가 보기에 외로운 건데 혼자 있으니까 동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외롭지 않아요. 편해요. 혼자 있는 게. 망구 땡이에요. 혼자 지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왕한 사람이 외롭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남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화왕한 분들이 하나도 안 외롭다고 얘기하는데 안 외롭다는데 화왕한 사람들이 외로워요. 선생님들이 화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너무 당연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화왕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일날 이렇게 혼자서 밥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화왕한 사람이 그러지 수왕한 사람들은 절대 눈물 안 흘려. 그래서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들이 화왕 속에 수가 있어야지 외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 자체는 항상 더불어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사람은 고립된다라는 개념 자체나 혼자 된다는 것은 결국은 수가 왕이면 고립되고 혼자 돼요. 선생님들이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이제 하는 예로다가 이게 수왕이에요, 화왕이에요? 수왕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낚시 채널에서 기자래요. 낚시 어떻게 해요? 혼자 하죠. 수왕답죠. 근데 이게 화왕한 사람들이 보면 외롭죠. 수왕한 사람한테 물어봐봐, 외롭나? 한 개도 안 외로워. 왜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개갑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을병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그냥 간목이 있는 분들은 개수 없고 간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걸 갖다 굉장히 좋아해요. 같이 있으면 정신 사나워요. 그게 간목이에요. 그럼 간목은 왜 외로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외로워요. 홀로 있는 거 이렇게 선생님들은 홀로 있다 간목이 이러면 외롭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외롭지 않다. 간목은 남들이 볼 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을병이 오히려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선생님들이 을병은 이렇게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데 떼지어 다니는 걸 좋아해요. 떼지어 함께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2명이면 더 좋고 3명이면 더 좋고 5명이면 더 좋고 이렇게 떼지는 거 이런 것을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을 갖다 느낀다는 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목생활, 을병에 대한 목생활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분들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껴요. 상대적으로다가 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있는 분들은, 경금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경신금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까칠하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양일간인 경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서 있는 걸 갖다 즐겨요. 오히려. 근데 외롭지 않아요. 또 이 경금도. 경금이 되게 외로운 성향이 되려면 화급금 받는 것이 훨씬 더 외로워요. 우리가 금이 술을 본다는 얘기는 뭔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 금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다가 금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외로움에 대한 향방을 갖다 크게 느끼는 건 아닌데, 마음이 교감되지 않았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금수는. 목화는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집에 있으면 됐지, 이건 목화예요. 금수는 같이 있어도 말이 통해야 되고 말이 교감돼야지, 이건 금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금되는, 이게 재련돼 있고 단련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외로워요. 혼자예요. 마이웨이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기엔 외로운데 그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그 정경이라고 하고 병경이라고 해서 화급금 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요. 되게 이렇게 물리적 상태로서는 혼자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외롭다 그러는데 자기는 외롭지 않아요. 바빠요. 성가셔요.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시간을 갖다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육신에서 찾을 때 가장 외로운 거는 대개 인왕자들이에요. 근데 인왕자들은 외로운 이유가 똑같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화가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 속에서의 외로움이지. 그 외로움은 다 자기 팔자에 있는 그거대로다가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인왕자 같은 경우는 대화가 어느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외롭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인성하면 같이 있는 걸로 됐어요. 대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시광자라는 개념이, 시광자라는 것은 외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시광자들은 뭔가 같이 재미있게 지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장난이라도 치고 이렇게 이런 것들에다가 이렇게 노닥거리는 것으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같이 행한 것을 갖다 굉장히 중시하는 것은 시광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야지 외롭지 않다고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시광자예요.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해 소리 들어봤죠. 시광자들은 그런 거예요. 재밌는 일이 있어야 돼. 그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제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하나 간단히 설명하면, 제왕자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제왕자는 남들이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점을 느끼는 게 제왕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왕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산스럽다, 분주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넋놓고 앉아 있어요. 제왕자들은. 근데 외로움을 갖다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다가 비거방자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비거방자는 대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게끔 프로그램된 사람 같은데, 비거방자는 오히려 비거방자들은 누가 나 성가시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있잖아요. 자기만의 영역과 자기만의 공간성을 갖다 굉장히 중시하는 게 비거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비거방, 근왕 이런 분들한테는 대개 이렇게 얘기하죠. 아쉬울 게 없다, 외로움도 없다, 이런 뜻이. 쉬딱 시간이 가요. 관왕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닌데요. 관왕자가 이렇게 외로운 걸 갖다 굳이 얘기하자면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할 만한 외로움은 있죠.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닌데, 된 사람을 얘기하고 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된 사람이 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말하면 영양가가 좀 있어야 돼. 이게 벌써 관이라는 것은 그걸 갖다 자기 체질적으로 다 지향돼요. 근데 그걸 갖다 외로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자,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을 때 또 한 글자를 더 보게 되는 게 관하고 비겁이잖아요. 그죠? 관이라는 자체가 비겁이 없는 분들이 외롭겠죠. 주변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관태왕한 사람들이 비겁에 근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신약한 분들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찍이 독립하고 일찍이 자립해갖고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되게 관태한 극신약한 팔자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외롭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굉장히 견제해요. 필요한 사람인가 불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관왕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부모님의 어떤 그늘 속에서 같이 있으면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나오죠. 같이 있으면 피곤해 이렇게. 자기 승질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조금 거리를 두고 왕래를 안 하는 게 관왕자예요. 남들이 보면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외롭지 않아요.